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어린이들의 개별적인 학습의 경로를 구체적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사례인데요. 아이들이 찰흙을 가지고 개별 작업을 하고 있어요. 어린이들은 찰흙으로 서 있는 동물을 만들기를 원했어요. 먼저 제우의 경우를 볼까요? 제우 같은 경우는 잠시 생각이 잠긴 듯 하더니 손 안에다가 찰흙을 주물럭주물럭 집어넣으면서 어느 순간에 서로 그 찰흙의 양이 비슷하다고 느꼈을 때 찰흙을 빚어내면서 다리 4개를 같은 길이와 같은 부피로 굵기로 이렇게 빚어 만들어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몸통을 달아야 했는데 옆에 있던 그 송이가 만들었던 코끼리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송이 같은 경우는 4개의 다리를 빚은 다음에 그 위에 이렇게 판상 모양의 네모판에 찰흙판을 덮어서 몸통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제우도 자기도 그렇게 판상인 네모로 몸통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판상을 만들려고 하더니 또다시 어려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전략을 수정해서 자기만의 새로운 전략을 냈는데요. 아까 만들어 놓은 앞, 뒤 다리를 각각 붉은 코일을 빚어서 앞다리와 뒷다리를 이렇게 각각 연결해 줬어요. 브릿지 방식이죠. 그러더니 이제 네 다리가 연계된 다음에 몸통은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냐면 여기 사진에 보시면요. 조금 더 다리 굵기보다는 더 가는 코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앞뒤 다리를 이렇게 서로 계속 연결해서 이렇게 예, 붙여줬어요. 그래서 보시면 양쪽 다리에다가 이렇게 통나무집 집게 방식으로 코일을 연거푸 얹어서 몸통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송이가 만들었던 코끼리를 보긴 했지만 자기는 판상으로 만들기가 좀 어려웠던지 자기만의 이런 독특한 해결 방식을 지우가 내놨는데요. 그렇게 한 다음에 목을 빚어 붙이고 그 위에 얼굴을 비친 다음에 눈, 코, 입을 비쳤어요. 그리고 호랑이 털을 거칠게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즈를 이용해서 이렇게 볼까요? 다리에도 호랑이 털을 나타내는 원통형 형태의 가는 비즈를 이렇게 붙였어요. 그리고 코에는 이렇게 공예용 철사를 가지고 감아서 코끼리의 강한 갈기털을 만들어줬죠. 그렇게 해서 제우가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이게 제우가 지금 만 4살이기 때문에 다리 4개를 같은 굵기와 같은 길이로 빚어내기에는 발달 이론에서는 맞지가 않죠. 그래서 제우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 4다리를 같은 굵기와 같은 길이로 빚은다면은 인지론에서 말하는 양보존과 부피보존이 가능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보존 구조는 전조적기 아동은 이게 있을 수 없죠. 제우는 또 엄격하게 말해서 전조작기에서 아주 초기 단계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존 구조는 직접적인 교육이나 혹은 강화의 기법으로는 유도될 수 없고 활동적 경험이 열쇠라고 주장을 하죠. 그런데 이 보존 개념은 수보존, 질량 보존, 면적 보존 같은 경우는 7, 8세, 보존 개념에서 수는 5, 6세, 그 다음에 양보존은 또 7, 8세, 무게보존은 9세에서 10세, 그 다음에 부피보존은 11세에서 12세 순으로 발달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기록 작업에서 보았듯이 제후의 이런 경험은 보존 개념의 발달을 보여주고 있고요. 위기에 순발력 있게 대응하는 제후 나름의 아주 이 역동적인 전략들은 제후 안에 있는 어떤 잠재성이 밖으로 드러나는 현행화의 어떤 순간이었고요. 사세로서는 볼 수 없는 아주 놀라운 그런 문제 해결 전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는 5살의 광표예요. 광표도 서 있는 동물을 만들고 있는데 두껍고 짧은 코일 4개를 만들어 갖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규원이가 다리 4개를 만드는 방식은 여기 그림과 같았어요. 코일 하나를 만들어서 빚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씩 길이를 맞춰서 잘라가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원이는 다리는 이렇게 상위인리를 써서 4개를 계획성 있게 같은 길이와 같은 굵기로 잘라냈지만
몸통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몰라서 광표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광표는 커다란 덩어리 찰흙에서 이렇게 판으로 네모판을 잘라낸 다음에 이렇게 다리 4개 위에 판을 올려놓았어요. 이걸 보고 있던 규원이는 광표의 방식을 차용해서 자기도 판으로 몸통을 만들기로 했지만 다리를 붙일 때는 광표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붙이고 있어요. 먼저 판을 아래 내려놓고 그 위에 다리를 올려서 붙인 다음에 이렇게 뒤집어 놓았어요. 이렇게 광표와 민지가 동물을 만들어서 세우기를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성공적으로 이끌자 옆에 있던 민지도 자기도 갑자기 이렇게 동물을 찰흙으로 세워보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다리 4개를 같은 굵기로 빚어서 길이를 맞춰서 자르는 방식, 그 다음에 네모난 판상을 써서 몸통을 만들고 그 몸통을 바닥에 놓고 위에 다리를 얹어서 네모판 위에 다리를 다는 방식은 모두 다 규원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판을 이제 뒤집어 놨죠. 다리가 밑으로 가도록. 그런데 민지의 것은 쓰지 않고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왜 다리가 서지를 못하고 주저앉았을까? 말하자면 민지의 다리가 무거운 몸통을 이기지 못해서 주저앉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민지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모르겠다고 얘기했는데 옆에서 규은이가 이 점을 얘기를 해줘요. 다리가 너무 날씬한 것 같다. 네 찰흙은. 그래서 이제 민지는 규원이의 그 의견을 받아들이고 다리를 굵게 만들어서 이제 이걸 세울 수 있게 돼요. 이렇게 광표, 규원이, 민지 세 아이는 같은 5세이면서도 서로 다 다른 발달 수준에 있었지만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도와가면서 이걸 성공적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었죠. 우선 다리를 같은 굵기로 같은 길이로 4개를 만들 수 있는 전략은 규원이의 전략을 광표가 받아들였고요. 또 광표가 그 다리 4개를 떠받칠 수 있는 다리 4개가 떠받치는 몸통을 다는 방법은 광표의 방법이었는데 이거는 규원이가 광표로부터 들여다가 판상으로 몸통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서로가 아주 적절한 순간에 비평적으로 읽어서 문제점을 지적해주고 해결 전략을 서로가 보여줌으로써 이 또래 교수가 일어나면서 이 찰흙들은 별 문제 없이 튼튼하게 서게 된 거죠. 이렇게 4다리로 서 있는 동물을 찰흙으로 만들어 세우는 일은 이 만 4세나 5세 연령의 어린이들에게는요. 인지발달은 지나치게 도전적인 작업이에요. 그런데 레주오의 어린이들도 그렇게 말했듯이 아이들은 살아있는 동물은 누워있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동물을 만들 때 꼭 세워서 서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린이들의 바람하고 인지론에서 말하는 어린이들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학습 목표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어쨌든 이 학습의 과정에서 어린이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지시켜 주면은 예를 들면 매 문제에 만나게 될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도 그들 나름으로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스스로 내도록 이렇게 능동적인 참여를 유지해 주었더니 어려운 과제들도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서로 또래 교수하면서 해결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이제 동혁이 같은 경우는 한 살이 더 많아서 1학년이에요. 근데 동혁이는 너무 지친 표정을 하면서 지쳐있는 기린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만드는가 봤더니 주먹으로 찰흙을 퉁퉁퉁퉁 치더니 이렇게 납작한 빈대떡처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덩어리를 뭉쳐서 이렇게 비벼서 느리더니 빈대떡처럼 만든 이 4귀퉁이에 다리를 하나씩 달았어요.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다리의 굵기와 길이는 서로 지금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세울 수 있을지 이제 교사가 굉장히 어리둥절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게 세우려고 하는 거니 이렇게 다리를 네 귀퉁이에 넣은 다음에 이 아이의 전략은 뭔가였냐면요. 이걸 이렇게 접어서 내 다리가 몸통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어린이는 다리도 붙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접는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너무 얇았던 몸통도 두꺼워졌어요. 그래서 스스로 굉장히 만족해하죠. 반을 딱 접어서 몸통이 뚱뚱해졌대요. 그래서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세워보기로 했죠. 그래서 들여 세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굵기가 서로 다 다르고 길이가 다 다르니까 어떻게 해요? 세울 수가 없죠.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자, 손을 놔봐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손을 놓자마자 다 쓰러져서 몸통은 몸통대로 다리 4개는 4개대로 다 해체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을까라고 교사가 물으니까 이걸 꼼꼼히 붙이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다시 다리가 너무 길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대요. 그래서 얘가 내놓은 전략은 뭐였냐면 다리를 반씩 접어서 아주 굵고 짧게 다시 다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굵고 짧은 다리를 같은 네 길이로 만든 다음에 몸통을 올리고요. 거기에 목을 올렸는데 이 기린이 지쳐있기 때문에 목을 이렇게 비틀어서 꼬았어요. 지쳐있는 기린이 되도록요. 그래서 드디어 기린이 세워졌어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동요계 같은 경우는 한 살이 더 많아요. 아까 광표나 규원이에 비해서요. 그런데 작업하는 방식은 어때요? 계획성 있게 내 다리의 길이를 똑같이 맞춰서 자르거나 하지 않고 바로 주걱주걱 다리를 만든 다음에 다리를 몸통 안에 집어넣어서 반으로 접어갖고 세우려고 하는 식으로 작업을 해요. 이렇게 아이들이 작업을 할 때 보면 학습이 일시적으로 정체를 겪게 되고 뒤로 물러난 퇴보의 순간도 보이죠. 레지오의 수석 페다고지스타인 리날디에 의하면 학습이란 점진적이고 예측 가능한 단계에 의해서 결정론적이면서 확전된 선형적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진전, 정체, 그리고 후퇴를 거치면서 구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학습 과정에서 망설이고 자기 나름의 해결 전략을 내고 그것을 실험 검증해 가면서 학습이 진전되고 때로는 물러서고 거듭할 기회와 권리, 시간을 어린이들에게 보장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어요. 보셨던 것처럼 연령이 높다고 해서 발달 단계가 꼭 반드시 더 앞서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연령이 어리다고 해서 발달 단계가 뒤져 있는 것도 아니지요. 어떤 측면에서는 또 한 아이가 더 앞서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측면에서는 또 다른 아이가 앞서 있기도 하기 때문에 함께 모여 앉아서 작업을 한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또래 교수의 기회를 주어서 이렇게 서로의 작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어떤 동인이 되었습니다.